우리 오길남 선생님 말씀을 내가 들으니까 제일 머리에 남는 게 마지막에 이 공무원들, 독일 공무원들의 헌법 준수 의무, 동시에 헌법 파괴 행위가 있을 때 공무원들이 좌시하면 안 된다 하는 의무를 굉장히 이렇게 철학적으로 정의를 해서 적어놨습니다. 이게 우리가 독일 헌법 질서가 어떤 식으로 유지되느냐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김대중 노무현 정권 시절에 김대중 노무현이 아까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6.15선언 14선언이라는 명백한 헌법 위반 행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국정원장이나 통일부 장관이나 그 밑에 공무원 집단이 단 한 사람도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그것을 부역을 하듯이 집행함으로써 대한민국 전체의 국가의 진로가 헌법이 규정한 진로에서 벗어나가지고 항로에서 이탈해가지고 비행을 했다. 서울로 가라고 비행기를 띄웠는데 이게 기장이 멋대로 조종을 들어가지고 평양으로 가는 걸 옆에서 보면서 막지 안 하고 그걸 또 오히려 적극적으로 도와줬다. 90만 공무원 집단 중에서 한 사람을 빼고는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거기에 대한 반성이 없다. 한 사람은 뭐 유명한 유세환 입법서기관이 노무현을 내란 혐의로 단죄해야 된다는 책을 쓴 사람 말고는 이게 우리나라 공무원 집단의 최대의 수치죠. 이게 수치입니다. 6.25 때 부역한 거는 촛불을 딱 갖다 대니까 살기 위해서 부역한 생계형 부역 아닙니까? 그건 생존형 부역이라고. 그러나 노무현 김대중 정권 때 거기에 대해서는 헌법이 허용하지 않는다라고 딱 이야기를 했을 때 어느 사람이 그 공무원을 목을 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그는 헌법이 바로 뒤에 있기 때문에 그런 행위를 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 하는 것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2012년에 또 흉악한 김대중 노무현보다도 더 반역적인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도 이 공무원 집단은, 영혼이 없는 공무원 집단은 그것을 계속 추정하면서 대한민국을 그냥 북한 정권한테 갖다 바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명박 정권은 들어서자마자 뭘 해야 되냐면은 부역 공무원 수척을 해야죠. 반헌법적 부역입니다. 이거는 부역이라는 것은 영모에 따라간다는 그런 뜻이니까. 그러니까 이 김대중 노무현의 6.15선언 14선언 대북정책 등등 그리고 초법적위원회를 만들고 하는 이런 데 대해서 묵묵하게 추종했던 자들은 일제시대 인공지하에서 인민군 앞잡이가 돼가지고 양민학살을 했던 것과 똑같은 차원에서의 반역을 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문제인식이 없어요. 우선 공무원들도 없어요. 그 인식을 가장 가져야 될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바로 그 부역에 동조했던 사람들을 대거 뽑아가지고 요직에 앉혔기 때문에 첫 단추를 잘못 껴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독일의 경우를 아주 잘 들으셨는데 요 조항이 만들어진 게 구체적으로 만들어진 게 1972년인가 3년에 그 동독과의 접촉을 시작을 하면서 브란트가 만든 거예요. 브란트는 사회주의자 출신이지만은 해보니까 이게 내부 단속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각 주에 수반들이 모여가지고 만든 것인데 그 내용이 굉장히 엄격해요. 독일에서는 어느 정도 엄격하느냐면은 헌법이 짓밟히는 것을 보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6.15 선언하는 걸 보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가만히 있었던 통일부 장관, 국정원장, 법무장관 이런 사람들은 다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뜻이고 또 두 번째로 예방 차원에서 아까 우리 오길남 선생님이 말씀하셨는데 독일의 이 체제 유지는 예방 차원에서 미리미리 하는 게 많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워낙 히틀러한테 한번 당해나옵니까? 예방 차원에서 과거에 나치와 같은 행동을 했던 자, 그 다음에 공산당과 같은 행동을 했던 자, 꼭
형을 살지 않더라도 그런 행동을 했던 자들은 공무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공무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몇만 명이 공무원 될 사람이 되지 못했다고 해요. 우리로 말하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형을 산 자는 절대로 공직자가 돼서는 안 된다. 그 공직자는 국회의원도 당연히 포함되고 대통령 당연히 포함되어야 합니다만은 그런 법을 만드는 거하고 마찬가지죠. 우리도 이런 법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공무원 집단의 부역화를 어떻게 막느냐. 공무원은 원래 관료 집단이니까 위에서 누가 오면은 무조건 충성하는 그런 관료적 이 굴종의 생리가 있기 때문에 그게 잘못만 하면은 히틀러 밑에서도 충성을 하고 공산당 밑에서도 충성을 하니까 이런 공무원 가지고는 체제가 유지되지 않는다 하니까 공무원들이 행동의 기준을 헌법을 가지고 해야 된다. 만약 헌법대로 하지 않으면 그 공무원들 처벌한다. 뭐 이런 걸 하나 만드는 거고, 그 다음에 평소에 공무원이 되기 전에 한 행동 중에서 보면은 이 인간은 헌법을 준수할 자질이 없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미리부터 공무원을 못되도록 하는 이 이중장치가 서독의 체제 유지에서 우리로서는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고, 그 다음에 위헌정당을 해산하는 거. 헌법재판소가 위헌정당을 해산하도록 했는데, 그것은 아까 오 선생님 들으니까 독일에서는 그 정당의 조건이 워낙 엄격하기 때문에 이 군소정당은 그냥 행정적인 조건으로 해산할 수가 있는데, 큰 정당일 경우에는 이 해산 명령이 두 번 나왔다는 거죠. 하나는 나치 정당하고 하나는 공산당을 해산하도록 했고, 그 공산당은 다시도 통일된 이후에도 재건되지 않습니다. 재건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민노당은 이건 해산을 한 100번 해야 돼요. 민노당은 다 아시겠지만은 주한미군 철수하라, 연방제 통일하자, 사회주의적 이상을 실천한다,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이렇게 딱 해놨는데 말만 하는 게 아니라 그 강령을 끝도 없이 다 인터넷에 걸어놓고 행동도 그곳에 아주 충실하게 하고 있는 명백한 위헌정당인데도 이걸 보고 의석수도 5개밖에 없는데 이런 정당을 어떻게 허용할 수 있느냐. 정당이 국가 바깥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국가 바깥에서 국가를 향해서 돌을 던지고 하는 그런 정당을 허용한다는 것은 자살행위인데, 그것도 헌법에 다 우리가 장치가 있습니다. 헌법이 없는 게 아니에요. 헌법 제8조에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반되는 정당은 해산한다. 다만 해산 절차가 대통령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가지고 헌법재판소에 해산을 해달라는 제소를 해야 됩니다. 그럼 헌법재판소가 그것을 해산하게 돼 있어요. 해산하게 돼 있는데, 그런 시도조차도 하지 않고 이런 말을 하면은, 그런 말을 한 사람을 너무 과격하다라고 하는 집단이 바로 오늘날의 이명박 정부고 그 밑에 있었던 90만 공무원이다. 어떻게 하면 공무원들을 이 체제 유지는 공무원이 하는 겁니다. 공무원이. 원래 여기 계신 분들은 체제 유지하는 데 있어서 2선, 3선이죠. 근데 제1선에 나와 있는 이유는 이 공무원 집단이 영혼이 혼이 빠져가지고 그 혼 빠진 데 오히려 이상하게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과외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오길남 선생님이 너무 많은 연구를 해오셔가지고 그걸 다 우리한테 다 알려주지 못한 게 안타깝습니다만, 그건 나중에 제 사이트에서 잘 정리를 해가지고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자료가 이미 오길남 선생님 이름으로 제 사이트에 올라 있어요. 아주 그 책 하나하나가 책 한 권씩 되고 슈타지의 무슨 대수도 공작이라든지 이런 게 많습니다. 하여튼 오길남 선생님 맨 초도에 말씀드렸듯이 그 가족이 노덕수용소에 갇혀 있다는 저거는 그 노덕수용소에서 탈출해온 강철환하고 안혁 두 사람이 92년에 전해준 사실이 있습니다. 아마도 남쪽에서 이렇게 막 떠들고 해놓으니까 북한에서 잘 대우하고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언젠가는 재회의 날을 맞을 수 있도록 격려 박수를 한번 보내주시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월요일은 이 장충체육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